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이 시국에 다들 힘드시죠? 저도 그것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서 생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서울에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서로 양쪽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항상 달아주는 남편의 선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기약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돈이 애매하게 부족했습니다. 이미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시댁에서 가까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직장으로 다니고 있던 학원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시댁에서 그쪽으로 오면 5천을 보태준다고 하시니 하는 수 없이 신도시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친정 쪽에서도 대출이자 갚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라면서 선뜻 같은 액수를 보태주셔서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서울 변두리에 봐놓은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우리 아들 다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재울 셈이냐고 굳이 그 아파트를 하겠다면 보태주기로 한 돈은 없던 일로 하자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들어간 신축 아파트가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시냐며 자기들 덕분에 돈 버는 줄 알아라 하시는데 솔직히 속에서는 지금 그 서울에 받았던 아파트가 얼만 줄 아시냐며 따져먹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아무튼 신혼살림을 차린 초반에도 남편은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세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급한 대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꼭 좋은 회사로 이직할 거라고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남편에게선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승진도 했고 월급도 280 정도를 벌어오니 살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신도시라 그런지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평생을 살아온 서울 외곽 지역보다 편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시댁과는 가까운 편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남편도 워낙에 시댁에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지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파트 살 때 보태주신 돈도 있고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던 저와 남편은 자주 찾아뵙는 대신에 달마다 양가에 50만 원씩의 용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벌이가 워낙 시원찮다 보니 그렇게 큰 금액을 매달 용돈으로 드리기엔 부담이 되더라고요. 대출금에 이세 계획도 있었고 앞으로 아이 공부시킬 걸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학원 선생님을 했던 경력을 살려 집 근처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다시 선생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기로 하고요. 먼저 다니던 곳에서 받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액수이지만 남편도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고 하니 제가 버는 돈으로 양가에 드리는 용돈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저금까지 충당하고 어느 정도 생활비까지 보탤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아야 할 돈이 많았기에 이세 계획은 조금 미뤄두고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씩 시부모님들이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그나마 잘 해줘서 불필요하게 에너지 쏟을 일이 없었다는 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시는 건 여전했어요. 제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깟 돈이 중요하냐고 늦기 전에 애 빨리 낳는 게 진짜 효도라고 하시면서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월 300도 안 되는 남편의 외벌이로는 도무지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들을 높게 사시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 싫었어서 그 말만큼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한 해 2해가 지나고 올해 초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작년도 작년이지만 올해 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걸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학원은 재정위기를 맞았고 얼마 안 가서 선생님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경력이 긴데다가 그 학원에서 일한 지도 오래되어서 학원 입장에서도 더 싸고 더 젊은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는데 저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입이 사라져 막막했지만 저도 앞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학원에서 그래도 학부모들한테도 평판이 좋았고 제 경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지라 개인 과외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몇 개 잡으니
월급만큼 벌던 건 아니었지만 양가에 드리는 용돈 정도는 무리 없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시댁에서 저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은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남편이 꼭 동반해도 되지 않으니 한번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을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걸레질을 하시거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되어서 부담스럽게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나요? 결국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다 도와드리고 나니 볼일은 이제 다 봤다는 듯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는 듯이 저만 쳐다보시고 변변찮은 식사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저만 또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워낙 밖에서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던 두 분이었기에 저는 그냥 이 시국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는데 아들이라고 있는 남편이 워낙 시댁에 가는 걸 귀찮아하니 그저 사람이 그리워서 부르시는 건가 생각하고 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겠다 하시며 재료들을 적은 종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저보고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어요. 꾸역꾸역 장을 봐오니 밑준비부터 조리까지 저한테 시키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와서 간만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잔소리만 하셨고요.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니 군말 않고 배웠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겨우 다 끝나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아서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가 그걸 왜 가져가니? 냉장고에 넣어놔 라고 하시길래 집에 가져가라고 시키신 것 아니냐며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다 한 번씩 맛보고 간을 다시 할 테니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또 한 번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몇 주 뒤에 저를 또 부르셔서 가봤더니 그때 드신 반찬은 이미 다 드셨고 또 반찬하라고 부른 거라고 하셨어요. 맛 한 번씩 보고 나서 주신다더니 전부 다 드셨네 생각하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하루 종일 반찬을 했죠. 다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제가 해놓은 음식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가 먼저 커다란 반찬통에 챙기시고 다 덜고 남은 것들을 작은 반찬통에 섞어 담아서 저에게 휙 던져주시더군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검정색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주신 반찬통을 들고 시댁을 나서려는데 내일은 깍두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근처에 있는 마트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은 제가 수업도 있고 해서 난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거 사, 너는 일도 안 하고 애도 없으면서 무슨 바쁜 척이냐? 우리 아들 일하러 간 사이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쓸어 다니는 그 꼴만큼은 볼 수가 없다. 라고 본심을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보태시는 게 네 처가에 보내는 용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어머니는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다며 처가에 보내는 용돈의 액수를 노동값으로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일 시키는 거니까 군소리 말고 다음날 깍두기 담그러 오라고 하셨어요. 최저시급보다 더 쳐준 거라며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만에 하나 정말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드리는 거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굳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시댁에서 식모처럼 부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제가 시어머니께 제가 과외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과외를 병행하면서 이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장을 구한 걸 알면 또 잔소리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숨긴 거였어요. 성질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매달 받으시는 그 돈이 남편 혼자서 버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벌고 있는 돈이라고 남편이 벌어오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양가에 어떻게 용돈을 드리냐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기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와 날 세우고 싸워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불러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잘 설명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한숨만 푹 쉬면서 엄마는 대체 왜 그러신데? 그냥 자기가 참아 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서 발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중간 역할을 잘해주던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에게 이제 니네 부모님 용돈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장도 앞으로 따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따로 달마다 100씩 받아갈 거고 시어머니의 계산법을 들먹이면서 제가 혼자 집안일 하는 것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저에게 월급도 100씩 내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시댁에서 식모노로 타고 올 때마다 그 돈도 전부 계산해서 받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보려다가
결국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엄마가 받은 용돈이 어디서 온 건 줄 아냐면서 자초지종도 전부 설명하는데 화내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통쾌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어머님 때문에 포기한 아파트가 지금 얼만 줄 알고는 계시냐고. 그것도 크게 한번 따지라고 시키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꼬리를 완전히 내리셨고 오히려 가끔씩 직접 반찬을 하셔서 저희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주면서 생색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두 사람 벌이를 합쳐서 30%가 넘는 큰돈이에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축한 여윳돈도 어느 정도 생겼고 저와 남편도 곧 이쁜 아이를 가지도록 노력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